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안 다 받아보셨죠? 우리 회원분들은 오늘 이미 이 강의안을 다 다운받아 놓으셨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보험보다는, 보험이라는 작은 틀보다는 교통사고의 전체적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주 다음 주는 어떤 강의를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 질문들을 제가 메모를 해서 모아놓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저는 반드시 질문이 많은 거,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거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방송 중에도 좋고요. 방송 끝나고도 뭐 내일이 됐던 중간중간에 고객분들이 질문 주시면 그거 저한테 그대로 질문을 주시면 다음번 강의 때 그게 강의안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마구마구 주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지나가고요. 자, 우리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시죠. 나는 당연히 100대 0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과실이 자꾸 있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설계사님? 이런 질문 받은 적 많으시죠? 자, 이런 질문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다. 1번 한번, 호응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호응이 오늘따라 유독 낮고, 제가 들어오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108명으로 줄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가보려고요. 이제 목적 하나만 하고 갈까요? 오늘은 좀 힘이 빠지네요. 저도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또 두 번째,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살짝 부딪힌 것 같아요. 나도 사고 나는 당사자니까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이 옆에 범퍼만 살짝 부딪혔는데 피해자가 입원하겠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 받아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보통 그러죠. 이미 보상과 직원들끼리 지들끼리 합의 다 했대. 과실은 뭐 8대 1에. 그럼 뭐 나는 따라야 되나? 저는 그냥 인정해야 돼요? 억울한 거 있어도?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 그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 이런 분들 계시죠? 저는요, 절대로 제 과실 인정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과실 인정 못해요? 이러고 뭐 손 들고 배째요? 이러면 단가? 어떻게 인정을 안 할 거면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이 단계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한번 공부를 해 보시죠.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어제까지 안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 기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큰 소리를 내니까 조금 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 네 가지가 교통사고 발생 시에 저 얼마 받아요 보다 더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문의가 많다라는 건 일반 고객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 설계사님들에게도 이런 문의가 많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시면 디테일한 걸 몰라도 우리 고객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 고객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빵 났어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 조사 후에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보험사가 있겠죠. 교통사고는 이제 각자 쌍방사고니까 각자의 보험사의 보상 직원들 간에 과실 합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합의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순서가 보상과 직원들이 대충 8대 2 이런 걸 정해놓고 우리 고객분들한테 알려주죠. 피보험자한테. 이렇게 저희끼리는 7대 3, 뭐 8대 2 이렇게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 보험사하고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라고 동의를 구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고 당사자는 피보험자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뭔가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양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일단은 왼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과실합의 성립됐어요. 그래요. 뭐 우리 보험사 잘 해주셨겠죠, 담당자께서. 저는 거의 만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실이 합의가 되면 뭐가 중요하게 되겠죠? 뭘 따져봐야 됩니까? 상대방의 손해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거기서 갈리는 거죠. 과실은 인정하는데요. 상대방 너무 입원 오래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안 다쳤는데? 이렇게 내가 부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실 합의가 됐다고 해도 이렇게 다시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많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를 대부분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손해는 이제 보상과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의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손해가 인정이 되면 이대로 종결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똑같이 과실 합의는 성립이 됐어요. 과실까지는 오케이. 2대 8이건 7대 3이건 정해준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손해는 제가 인정 못하겠어요. 이렇게 안 다친 것 같아요. 네, 안 다친 것 같아. 아니 내가 뒤에서 살짝 콩 박았는데 그래서 내가 100대 0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거의 뭐 주차돼 있는 수준에서 살짝 건드렸는데 입원을 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 관할 경찰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국가수에서 조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당시에 뭐 CCTV나 블랙박스, 사진, 영상, 진단서, 의무 기록들을 다 검토를 해서 이런 손해가 있을 수 있을까? 최대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과를 내어주는데 이건 뒤에 자세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은 프로세스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합의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 청구를 해. 그러면 그걸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피해자는 상해가 인정이 안 되겠다라고 결과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보험회사도요. 당당하게 소송도 진행해 줍니다. 무슨 소송? 채무보존제 소송. 피해자한테 이 소송을 과감하게 내질를 수 있다.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함부로 소송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마디모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정말 나일론 환자를 잡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실 합의가 됐을 때의 프로세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과실부터 우리가 다투는 경우 많죠. 난 절대 인정 못하겠어. 왜 니들끼리 보험사 너네들끼리 정해, 이걸 나한테 인정하라고, 난 싫어 라고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보험회사 담당 직원, 특히나 우리 대인 말고요, 대물 직원한테 요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 분심의 갈게요. 분심의. 이게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입니다. 분심의를 가면은 과실에 대해서 또 이제 전문가들이 약간 뭐 법원의 판결, 판사들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처럼 과실에 대해서 결정을 내줍니다. 그러면 또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 결정에 인정해, 분심의 결정에 인정해, 그럼 그대로 사건 종결되겠죠. 그 결정 나온 과실대로. 그런데 나는 분심의 결정에도 승복할 수 없습니다. 불복할게요. 이러면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송 제기. 근데 뭐 이거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니까 소송 제기까지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지워드릴 테니까 한번 눈에 한 번만 더 익히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체적인 교통사고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고가 아니고 중요한 사고가 아니면 굳이 과실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억울하다고 돈을 더 들여가면서 소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까지 가기까지는 실익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저기 아래 써놨잖아요. 이 프로세스만 이해하고 계셔도 고객분 사고 문의에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쫙 펼쳐두시고 이거 하나 출력해 두세요. 한 장. 출력하신 다음에 어디 책상이나 이게 다이어리에 끼워두신 다음에, 예를 들어 고객분이 연락 왔어. 교통사고 발생했어. 그럼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얘기해 줄 거잖아요. 지금 보험사들끼리 과실 뭐 합의한 것 같은데 2대 8이래요. 그래요? 그럼 고객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것 좀 싸워보고 싶어요. 여기서 갈림길로 가시면 되잖아. 저는 그냥 그 정도면 인정할게요. 그래요? 그럼 손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이 프로세스대로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라고 제가 이거 열심히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때요? 그래도 깔끔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제가 죄송하지만 좀 미술적 감각은 없어서 되게 아름답게는 못하는데 나름 깔끔하게 내용을 다 넣으려고 그래도 노력한 표니까요.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과실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는 어떻게 나누는 걸까? 그리고 몇 대 몇? 이건 도대체 기준은 있어? 이건 누가 정하는 건데? 그 기준이 있냐고? 여기 여러분 답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가해자 피해자 누가 나누는 거예요? 예. 가해자 피해자 누가 나누는지 아시는 분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럼 몇 대 몇? 몇 대 몇의 기준은 있는 걸까요? 몇 대 몇은 누가 정하면서 기준은 있는 걸까요?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저와 같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교통사고가 나고 경찰에 접수가 되고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나오는 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찰이 과실 몇 대 몇을 나눠준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경찰이 이걸 정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경찰은 어디까지만 조사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해자, 피해자만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를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이와 같은 형태로 문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를 경찰이 나눠준다는데 어떤 게 가해자고 어떤 게 피해자일까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질문 한번 남겨보세요. 이게 다예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 이건 제가 확대해 드린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 그럼 가해자는 누구야? 뭐 이륜 자동차끼리 이거는 부딪힌 사고거든요. 네. 경찰은 몇 대 몇은 안 나눠요. 하지만 가해자, 피해자는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친절하지 않을까? 여기에 어디에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가해자, 피해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묵적 약속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샵 1 이륜 차량이 뭐 서울 어쩌고저쩌고 역삼역 사거리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 중 보행신호 시 또 유턴인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유턴하는, 얘도 둘 다 위반한 건 맞아. 유턴은 샵 2 이륜 차량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추돌한 교통사고이다 라고 있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샵 1이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주위 고객분 아니면 혹은 본인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샵 1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입니다. 샵 2가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가피가 나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도 가피는 경찰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이 샵 1이 예를 들어 뭐 7대 3, 8대 2, 뭐 1대 9, 뭐 가피는 뭐 숫자랑은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샵 1이 샵 2보다 과실이 낮을 수는 없다. 5대 5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할 수는 있어요. 5대 5까지는 있는데 역으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하세요. 그리고 샵 1이 가해자다, 샵 2가 피해자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요. 우리 고객분들을 교통사고 나면 뭐 경찰 조사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한번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은 하실 거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좀 해주신 분들은. 그랬을 때 이걸 보고도 나는 내가 전문가라고 보험 전문가인데 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가피해가 안 나눠 있다고 이거 헷갈려 하시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짜치잖아요. 요즘 말로. 우리 이것만 보고도 당신이 피해자군요. 당신이 가해자군요. 경찰은 이렇게 해놨군요. 라는 거를 짚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좀 척을 하셔야지. 우리는 척을 해야죠. 샵 1이 가해자예요. 이거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해석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라고 좀 척을 하셔야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장은 죄송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사고 현장 약도하고 그림으로 도표하는 거라서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아까 확대한 부분, 그 부분을 보고 경찰이 누구를 가해자로 했냐, 누구를 피해자로 했냐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경찰은 친절하지 않을까? 그냥 가로치고 얘가 가해자, 가로치고 얘가 피해자 하면 될 것 같은데 무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다 이런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가해자, 피해자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과실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냥 감으로 우리가 그냥 영상 보고 블랙박스 보고 너 2, 너 8 이럴 수 없어요. 우리 그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님도 기준이 있어야 그 2대 8, 7대 3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잘 보이시죠 지금? 뭐 직진 대 직진 사고. 일단 첫 번째
차대차 사고, 고속도로 사고, 차대 사람 사고, 차대 이륜차 사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쫙 나눠놨어요. 이거 하나씩 클릭하시면 어떤 사고든 이 안에 해당되는 도표가 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빼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뭐 나는 사거리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 났어. 우리 고객분 사고가 이렇게 돼 있어라고 하면 도표를 찾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동차보험 보상과 직원들 다 이거 보고 과실 책정합니다. 그럼 이렇고 이런 사고에는 여기 봐요. 자, 제가 판소해 드릴게요. 자, 봐요. 이렇게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A가 40이고 B가 60이구나. 이게 기본 도표구나. 여기 다 있잖아요. 적용 과실. 그럼 여기서 뭐 이제 사고 내용을 들어서 예를 들어 뭐 근데 상대방 음주예요 하면 A가 중과실이 있네라고 이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A 20이 가산되는 거야. 그 6대 4가 역전되는 뭐 이런 구조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는 건데 어찌 되었건 우리 과실 도표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글씨가 희미해요. 너무 작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회원분들은 이거 다 보셨을 텐데 잠시 제가 이 화면을 종료하고 저게요. 여러분들 저 사이트에서 저거 일일이 하나씩 보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PDF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자,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도표예요. 도표를 PDF화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목차 보세요. 목차만 해도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자, 빨리 넘길게요. 그 유형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있다가 제가 도표 하나만 그냥 예시로 이런 식으로 과실이 다 도표화되어 있는데 이게 총 600페이지네요. 600페이지. 여러분. 총 6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책은 아니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상대 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뭐 정말 다양한 모든 사고 유형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럴 때 기본 과실 비율은 뭐 8대2에서 4대6 11대9 여기에 과실 비율 조정 예시를 보면서 하나하나 상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사고 유형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마 회원분들한테는 이거 사이트 들어가실 것도 귀찮고 이거 일일이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뭐 도표 찾아보기 힘드니까 이 PDF 파일을 우리 정닥터 채널이 회원분들한테는 아마 업로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요 여러분 이거 PDF 파일로만 이렇게 검색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PDF 파일이 검색이 돼서 컨트롤 F로 검색이 돼서 빨리 찾기에는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 제가 예시로 저는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요 책상에 늘 비치를 해둬요. 어떻게? 이렇게 제본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두 권으로 제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제본을 해놓냐면 저도 우리 고객분이 과실로 뭔가 좀 억울함이 있을 때 보상과 직원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 책을 한 장 한 장 봐요. 그러면서 보상과 직원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는 과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과실 도표 몇 조 참조하셨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과실 도표 숫자가 있거든요. 그럼 같은 페이지를 보고 서로 맞춰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이거 도표 잘못 참조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협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상과 담당 직원들도 다 이 기준으로 과실을 측정하기 때문에 서로 납득만 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권으로 이게 600페이지니까 하나로 제본하기에는 너무 두껍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스프링 제본을 해서 두 권으로 3장에서 한번 끊으니까 좋더라고요.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부터 끊어서 이렇게 두 권으로 한번 이건 팁이에요. 꿀팁. 이런 거 차나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영업하실 때 차 많이 쓰시니까 차나 이런 뭐 사무실 책상에 두시다가 교통사고 난 고객이 갑자기 이런 문의가 와. 그리고 이거 딱 펼쳐놓고 고객님 여기서 어느 도표에 어떤 뭐 좌회전 사고예요? 그럼 여기네 7대3이네.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냥 감으로 블랙박스 보고 7대3이에요. 이것보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식인이고 전문가니까 전문가 별거 없잖아요. 이런 근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뉘는 큰 기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잘 안 보이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일찌감치 저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갈게요. 이건 어차피 예시였어요. 이런 식으로 도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확대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갑자기 나는 4대6이 우리 고객이 사고 상대방이 6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뭐 5대5라고 주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가 직원한테 저기요 도표 어떤 거 보신 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205 도표예요. 205. 205예요. 205에서 기본 과실이 4대6인데 왜 5대5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
부산과 직원은 저는 204를 보고 있었네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5인데 과실이 있어서 요 현저한 과실이 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5대5로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뭔가 같은 기준을 두고 대화를 해야 대화도 통하는 거고 설득도 되는 거죠. 음. 아, 가가님 저도 갖고 싶어요. 이 정닥터 회원 가입하시면은 다 이게 제공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블링블링님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좀 크게 소리를 내니까 좀 기관지가 또 안 좋아져서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은 점 양해 바라고요. 무튼 이렇게 도표를 이해하고 계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까지 이제 도표, 그러니까 과실 몇 대 몇, 몇 대 몇은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부산과 직원들끼리 어떤 도표 적용할래? 라는 시작부터 이 기준점을 가지고 몇 대 몇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직원들끼리 합의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죽어도 나는 인정 못하겠어. 죽어도 설득이 안 됐어. 저 도표를 보고 나도 설득을 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뭘 한다? 분심이 어쩔 수 없네요. 담당자님 분심이 한번 갑시다. 못 먹어도 고! 우리 한번 전문가의 결정을 한번 다시 받아 봅시다. 이게 분심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은 못 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 보험 없어. 근데 보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험사가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보험사 및 공제사의 사고 접수권일 거. 공제사업자도 당연히 보험회사니까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요건에서 크게 당연히 해당이 다 될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일 것,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건 1번, 2번은 같은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당연히 교통사고 분쟁 심의를 가겠죠. 그래서 우리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은 당연히 분심위에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신청인도 우리가 직접 못해요. 그래서 신청 자체를 보험회사 직원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납득을 못하겠대 우리 고객분이, 그러면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수단 분심위 한번 가봅시다. 왜 이걸 마지막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심위에서 나온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결국은 소송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가기에는 실익을 따져봐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분심위까지는 고객분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시간만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는 해봐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8대 2였어. 우리가 보험회사끼리의 분쟁에서. 근데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심위에서 반대로 역방향으로 나올 수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종 분심위 결과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분심이 딱 이 화면일 때 뭐라고 했습니다. 못 먹어도 고! 이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그냥 미쳐가지고 못 먹어도 고! 외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못 먹어도 고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 고객분한테 설명을 정확히 드려야 돼요. 무조건 유리하게 바뀌는 제도가 분심위가 아니다. 한 번 더 전문가한테 공정한 뭔가 결정을 한번 받아보는 건데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걸 명심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 모두 자기 사건은 인지하지 못해. 그냥 난 억울하니까 분심위 가면 무조건 나한테 잘 나올 것 같아. 우리 고객들은 그래요. 당사자는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안 좋게 나오면 여러분들 욕해요. 야, 이 분심위 갔는데 더 안 좋게 나왔잖아. 나 왜 이거 가라 그랬어. 그래서 가기 전에 이거는 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억울했을 때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더 안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분심위 가시겠습니까? 라고 꼭 한번 주지를 시켜주셔야지 나중에 그 리스크의 분쟁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러잖아, 항상 구해주면 뭐해, 나중에 짐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심위도 함부로 갈 건 못 된다. 정말 억울해서 내가 더 안 좋게 나오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못 먹어도 고! 하는 심리를 가지신 그런 고객분들에만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보험 과목은 아니라서 없네요. 그냥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목청을 좀 높여 떠들었더니 129명으로 올라왔네요. 시청자 수가 조금 더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계속 분심이 대해서 되면 이제 심의 제외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제소, 그러니까 피보험자,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제소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중간에 소송을 해도 이게 멈춰요. 당연히 소송이 최후의 수단이니까 소송을 하면은 이거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게 알고 가는 내용은 아닌데 제 분심위에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무튼 여러분은 앞에 페이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분심위의 결정 효력은 보험회사 간에는 당연히 효력이 있죠. 예,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가면 이걸 다시 뒤집을 수 있지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실익이 있는 사고가 생각보다 없다. 그래서 함부로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마디모로 넘어가 볼까요? 마디모로. 자, 아까 분심이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세요. 네, 뭐 굉장히 딥한 지식은 아니라서 뭐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서 실무적인 거라 뭐 궁금한 점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경미한 사고, 경미한 사고 때, 자, 또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미접촉 사고야. 앞에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골목에서 마주하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사고가 그냥 끼익 하고 멈췄어. 미접촉 사고인데 앞에서 급하게 멈췄다면서 자기 급정거했다면서 갑자기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입원을 하면서 갑자기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있죠. 그 두 번째, 범퍼만 살짝 스쳤어. 내가 알잖아. 범퍼만 살짝 스치니까 갑자기 입원하겠대. 좀 황당하죠. 잘못은 했어. 내가 잘못은 했어. 그 차를 살짝 스치고 갔는데 입원하겠대. 미치고 팔짝 뛰고 억울해 죽겠죠. 이런 인간들이 그 에버랜드 가면은 범퍼카 신나게 타면서 엄청 세게 박더라고요. 그때는 멀쩡하게 웃으면서 집에 가면서 실제로는 범퍼만 살짝 스쳤는데 입원을 한답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 누구나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아니 나 가해자인 건 알겠어. 내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정말 다 보상해 줘야 돼. 예? 다 보상지 우리가 다 해줘야 돼. 가해자라는 이유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나일론 환자. 나일론 환자는 어떻게 때려잡을까요? 우리도 나일론 환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피해자가 나일론 환자야. 잘못은 했다고요. 인정합니다. 가해자입니다. 제가 조금 실수하느라 옆에를 못 봐가지고 살짝 스쳤습니다.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입원을 한다고요? 디스크 다 내가 보상해달라고요? 좀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미쳐버리죠. 팔짝 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디모라는 거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마디모 프로그램은요, 모르겠어요. 저도 네덜란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감정 프로그램이랍니다. 우리 이렇게 유식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고객분들한테 마디모에 대해서 네덜란드 응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러면은 되게 지루해하고 재수없어 하니까요, 넘어가시고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프로그램이고요. 나일론 환자가 의심되는 경우에 마디모 신청,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가 네덜란드 응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이런 거는 알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냐면요. 첫 번째, 차량이 정지 또는 출발 과정, 차량이 정지나 출발 과정. 이때 뭐 얼마나 속도 내겠습니까? 급발진 아닌 이상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에서 마디모 신청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요. 운행 중에 스치거나 쿵 아니에요. 쓱. 여러분 부딪히면 충돌은 뭐예요? 쿵. 스치는 건 뭐? 쓱. 이런 소리 나요. 스치거나 접촉, 살짝 접촉돼서 스크래치 정도의 경미 사고. 여러분 어느 정도 충격이 있으면 찌그러지겠죠. 자동차가 판 한번 눌러보세요. 되게 가벼워요 생각보다. 조금만 주먹으로 쳐도 찌그러지는데 찌그러지지도 않았어. 스크래치만 났어. 그러한 경미 사고, 마디모 신청 해볼 수 있다. 해볼 만하다. 또 세 번째, 교통사고 발생이 지났는데 오늘 교통사고 났는데 갑자기 3주 있다가 신고를 해. 입원을 하겠대 갑자기. 근데 요즘은 이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건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의심되는 상황, 이것도 마디모 신청해볼 만합니다. 네 번째, 이거 뭐 1, 2, 3번의 총괄이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우리 생각되는 사고도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마디모 프로그램 한번 신청해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신청 방법 제가 친절하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일단
사고가 경찰서에 접수가 돼야 돼요. 우리 경찰서에 접수 안 하는 교통사고 많잖아요. 굳이 뭐 12대 중과실이나 큰 사고 아니면 이런 경우 그 경찰서에 굳이 접수 안 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마디모 신청 못 합니다. 왜냐 하면요. 이번에 나와 있죠. 마디모 의뢰는 신청 의뢰는요. 경찰서 교통조사과에서 신청을 받아줍니다. 우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마디오 프로그램을 어디서 사용한다고요? 국가수나 도로교통에서 사용하는데 걔네들이 일반인이 가서 이거 마디모 신청해 주세요. 해 주겠습니까? 누구신데요? 아니 거의 출입도 못해. 누가 출입을 시켜주겠어요? 경찰서를 통해서 접수하는 건데 되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교통사고 났다고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요. 사건 접수. 이거는 뭐 굳이 막 12대 중과실이라서 막 형사사건 입건되고 이런 거 말고도 당연히 모든 교통사고는 사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피해자도 아까 제가 교사원 보여드린 것처럼 가피해자도 나눠주고요. 당연히 형사사건이랑 상관없이 교통사고는 그 자체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접수하시고요.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접수하시고 그 교통조사 담당자한테 진술조사 맡으면서 이제는 뭐 블랙박스 이런 증거자료 내면서 저기요 우리 수사관 선생님 제가 진짜 교통사고 낸 건 정말 잘못한 거 맞고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상이랑 이 사진들 보세요. 상대방은 나일론 환자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칠 수가 있어요? 이런 억울함 드러내면서 저 마디모 신청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은 해줍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해줍니다. 국가의 뭔가 이런 프로그램은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세금 잘 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찰서에서 대신해서 마디모 신청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드릴 거고요. 신청 후에 뭐 통상 1, 2개월 소요라고는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 예측은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나옵니다. 결과가 반드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우리 뭐 국가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 이게 뭐 나만 신청하겠냐고 전국적으로 이런 신청이 들어오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뭔가 하루 이틀 뭐 1, 2주 만에 빨리 나올 건 예상하긴 어렵다. 통상 제가 신청했던 건 그래도 1, 2개월에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실무상으로 예상이 그렇게까지 명확하지는 않는데 무튼 6개월 이내엔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억울한데 이 정도 신청 기다려볼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고객분들도. 그래서 진짜 억울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해보셔라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마디모 얘기만 들어봤지 어떻게 언제 접수하는 건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제가 요약을 해왔고요. 예, 그러면 마지막 프로그램 뭐 우리가 그냥 구두로만 경찰한테 가서 구두로만 신청한다고 국가수에서 그럼 내 말만 듣고 띠리띠리딩 뭐 AI처럼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필수 자료기보다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내 사고를 가지고 뭔가 과학적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 속도는 얼마였고 충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이런 걸 과학적으로 뭔가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사고를 과학적으로 다시 소급해서 해석을 하는 거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 사고 사진. 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팁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고 우리 고객분들한테도 알려드리면 좋은데요. 사고 사진 저도 이제는 하루에 진짜 사진 개수로 보면 한 1000장은 받겠죠. 왜냐면 한 사고당 막 10개씩도 오니까. 그러면 항상 안타까운 게 대부분 그 접촉된 부분 이렇게 이제는 차 대 차가 맞닿아져 있는 부분만 많이 찍으려고 해요. 내 차 많이 망가졌다는 거 보여주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멀리서 그러니까 약 50m까지 뛰어가. 도로 밖으로 1, 20m 뛰어가서 이 전체 도로 상황에 내 차와 상대방 차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이런 원거리 사진을 많이 찍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차도를 기준으로 저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보이게끔 원거리에서 앞뒤로 촬영해주면 너무너무 도움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둘 다 있으면은 그 사진도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사진을 찍으실 때는 우리 근거리에서 누구나 찍어요. 그거에서 찍으면 근데 이 사고가 어떻게 났을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 앞과 차 뒤 원거리 막 2, 30m 밖에서 멀찌감치해서 한번 찍어보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이게 팁입니다. 팁. 네. 원거리는 잘 안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원거리 사진이 훨씬 도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단서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이 진단서 보상과에서도 많이 보조를 해줘요. 네. 그리고 이거는 경찰서에서도 피해자한테 진단서 제출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서 반드시 어떤 진단인지 있어야 이게 나일론인지 아닌지가 당연히 판단이 되겠죠. 세 번째 블랙박스입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없으면은 마디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상대 측 우리 측 다 불박이 있으면 좋고요. 경찰서에 빨리 접수가 되면은 방범 CCTV를 확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조금이라도 깨름직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야
경찰서에서 방범 CCTV를 확보해 줍니다. 이게 한 달 있으면 방범 CCTV라고 뭐 한 달 두 달 계속 저장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를 통해서 방범 CCTV 확보 요청해 주시면 너무 좋다. 꿀팁. 그리고 차량 견적서. 왜냐면 이 차량 견적서가요, 생각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차대차 사고에서 차량이 멀쩡한데, 차량은 견적 뽑아봤더니만 뭐 20만 원 락카칠하니까 끝나는 정도야. 근데 상대방은 막 경추 막 디스크 나갔대. 이런 경우. 그래서 차량 견적서는 또 언제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 때 뭐 했습니까?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합의 강의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차대차 사고인 경우에는요, 항상 대인 담당자도 대물 견적 얼마나 나왔나 봐요. 그래서 대물 견적이 많이 나왔다, 그럼 경상이어도 단돈 50만 원이라도 더 챙겨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제가 경상합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강의 들으신 분, 명분주기다. 결제 올리기 좋은 명분을 만들어줘야 내 보험금을 올려서 결제 받아온다. 근데 이 차량 견적도 명분 중에 하나입니다. 차가 막 견적이 막 1,500만 원 나왔대. 거의 반팔에. 아니 폐차했대. 전손 처리됐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졌을 수도 있잖아요. 경상 환자인 경우 있다고요. 요즘 차가 좋아서. 그런 경우에 차가 견적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 합의금은 올려주기가 담당자 입장에서 편하다. 그래서 차량 견적은 어느 때나 중요합니다. 이게 명분. 우리 항상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보험금이 올라간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네, 그러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확대해 놓은 사진인데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오늘 봤잖아요. 좀 전에 봤죠, 제가. 20분 전에. 이거 봤죠? 이거 어떤 거 제가 확대한 거 같은지 한번 맞춰 보세요. 이건 어떤 서류를 제가 확대했을까요? 네. 자, 좀 기다려 볼게요. 이걸 누가 제일 처음에 정답을 맞추실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혼자만 계속 이렇게 떠들면은 재미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또 라이브의 장점이잖아요. 이 화면은 어떤 서류를 제가 확대한 걸까요? 역시 블링블링님 역시 맞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죠. 근데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왜 이 천만 영은 왜 이걸 갑자기 다시 갖고 왔지? 여러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언제 나온다 그랬죠?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를 끝낼 때 발급하는 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인데, 마디모 신청을 하면 마디모 결과가 나와야 교통사고 조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디모 결과는요, 교사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 유식한 사람이죠. 샵 2차량이 뭐죠? 샵 2차량 피해자죠. 피해자. 샵 2는 피해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2명 진단서 제출하였대요.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결과 이 차량이 뭐다? 샵이 피해자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 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일론 환자 잡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디모의 결과예요. 마디모의 결과. 이렇게 되면요, 보험회사가 지금 이게 나오는 데까지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개월 동안 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한테 보험회사가 계속 뭔가 치료비를 지급했을 거잖아요. 지불보증했을 거잖아요. 보험회사는 근거가 없으니까, 안 줄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마디모 결과 이렇게 결과가 최종 판단이 난다. 그러면 많은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소송해서 그걸 뺏어오는 소송, 그러니까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만큼 마디모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채무 부존재 소송 날리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피해자였다고 막 나일론이라고 입원한 이 친구들은 이제 결국 소송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마디모를 깨려면 저희 나일론 아니에요라고 깨려면 이 피해자들이 소송해서 다퉈야 돼요. 결국은 법원으로 사건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가해자는 맞아. 가해자지만 억울해. 내가 진짜 깜빡 브레이크 이렇게 막 차 정체돼 있을 때 브레이크 살짝 놔서 그냥 드라이브 상태에서 살짝 닿은 건데 막 운전자, 동승자 2명, 3명이서 입원을 한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해. 그러면 뭐다?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마디모 신청해 보시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아이고 오늘은 뭐 실시간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서 힘이 나진 않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강의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지만 이해했다고 해도 우리가 뭐 고객분들의 편을 서서 끝까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경찰도 판사도 아니잖아요. 예, 경찰도 판사도 아닌데 어디까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 책 도표를 보고 이건 1대9가 맞습니다. 2대8이 맞습니다. 부산까지 의원이랑 아무리 싸워줘도 그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해결해 줘야 돼요? 예. 우리가 분심이 가서도 분심이 갔다가 결정 나왔는데 그거 인정 못 하겠대.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최소한의 지식으로 우리는 안내를 해주고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 방향 설정이 뭐예요? 아까 그 프로세스를 보고 방향 설정을 해주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지 결과를 장담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진짜 고객의 니즈는 뭐야? 진짜 이 사람 그냥 과실만 이겨주면 되는 거야? 아닐 거잖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고객의 니즈에 우리가 최대한 다가가기만 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인생은 뭐죠? 실전이죠.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이론입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9335-93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받아보고 끝낼게요. 마지막 질문 안 받아봤네요. 한번 남겨주세요. 네, 늘말금님 후유장애 받고 환입하고 마무리 맞습니다. 네, 이분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네. 궁금 손사 수수료까지 내고도 만족할 금액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사례에서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한테 그 120만 원 예를 들어 뭐 112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120만 원 환입하셔야 되니까 120만 원에 대해서 수수료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예. 120만 원에 수수료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정도 1, 20만 원 깎아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1, 20만 원 깎아드릴게요. 내 수수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120만 원 어차피 환입하셔야 되니까 120만 원 빼고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제가 수수료 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예. 이분 합의금 후기장에 얼마 받으셨나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아마 2천만 원대 받으셨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은 이분한테 들어오지 않았죠. 들어오지 않았죠. 예. 질문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응이 조금 떨어져서 힘이 안 나는데 예. 글이 좀 늦게 올라오죠. 12대 한명희님께서 한명희 지점장님 저랑 연락하시는 분 같은데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요? 이런 경우에는요. 엄벌 단원서를 수사기관에 계속 제출하시고 만약에 아직 검찰에 있다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검찰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형사 조정 한번 붙여주세요라고 시도해 보시면은 반드시 붙여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운전자 보험 강의 때 한번 설명드렸을 건데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네. 경찰서 사고 접수됐다고요? 그러면은 경찰서 사고 접수되면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그럴 때 엄벌 탄원서 내면서 형사 조정 한번 시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형사 조정 때 한번 불러요. 그럼 그때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때 합의가 많이 됩니다. 형사 조정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아이고 시간이 벌써 오늘도 10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행복한 본부모님 제 사건도 잘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연락 오시는 분의 본명하고 지금 이 아이디하고 일치가 안 돼서 좀 나중에 혹시 카톡으로 저는 연락 주셨던 분들은 카톡으로 그 제가 유튜브에서 아이디 이거예요라고 알려주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 할 때 이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네. 한미호님 가해자분은 벌금만 내면 된다고 했다는데 이건 뭐 본인이 판단하나요? 경찰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처음에 판단을 하죠. 약식으로 끝낼지 뭐 그 정식 기소를 할지. 그래서 엄벌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벌 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벌써 10시가 돼갑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뭔가 딥한 질문은 없기 때문에 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